안녕하세요. 뉴스 바로잡이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현금복지 관련돼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은 현금복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며칠 전에 KBS 뉴스를 봐도 서울시 현금복지 시행,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또 현금복지 지급,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경제 뉴스를 보니까 1인당 4천만 원, 청년층 현금복지 툭 터졌다, 이런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복지가 뭘까요? 현금복지, 이게 참 출처불명의 단어인데요. 이게 개념이 있는 단어도 아니고요. 제가 한번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을 해봤어요. 2015년도에 현금복지라는 단어를 쓴 뉴스가 3건밖에 없었습니다. 1년에 3건밖에 없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36건, 17년도에는 82건, 18년도에는 115건. 그런데 작년 19년도에는 무려 1478건이나 나왔고요. 올해는 이제 3월 23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올해만 벌써 500건 가까운 현금복지라는 단어가 언론에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현금복지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주던지 아니면 서비스를 주던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 현금이라는 단어도 사실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바우처로 지급을 했을 때 이게 현금복지일지, 뭐 지역 상품권이 주었을 때 현금복지일지, 이게 여러 가지 개념도 아직 정립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복지라는 말이 최근에 이렇게 급속도로 늘었다라는 이유는 뭔가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레임 싸움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빵을 사 먹으라고 직접 돈을 주면 현금복지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빵인데 시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한테 돈을 주고 그 업체가 시민한테 빵을 주게 하면은 이것은 현금복지가 아니죠. 이 빵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현금복지가 아닌 거고, 이런 상황에서 현금복지다라는 꼭 분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분류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고질적인 예산 사업의 문제점은 건물 같은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디자인을 진행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디자인 회관을 집니다. 복지가 필요하다, 복지가 부족하다 라고 그러면은 복지관을 짓죠. 윤홍식 교수님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 지출 중에서 그 현금 지출 규모는 4.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멕시코를 제외하면은 꼴찌라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청년 세대에게 현금 복지가 너무 많다라는 한경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청년층에게 어떠한 현금 복지를 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청년층은 취업 정보 서칭 능력만 따지면은 건국 이래 최고 실력을 보유한 세대 아닐까요? 지금 현재 청년만큼 취업 정보를 잘 서칭을 하고 이력서를 수십 번 내는 세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취성패 이런 사업의 30% 정도는 알선 업체가 가져가는 돈입니다. 이렇게 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현금 복지가 아니겠죠? 실제 복지 수요자인 청년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지 않고 이렇게 30% 정도는 알선 업체가 가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취업 정보를 잘 서칭할 수 있는 청년에게 알선 업체에게 30%나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SOC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토건 예산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토건 예산이냐 직접 예산이냐 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니 토건 예산보다는 직접 지출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직접 지출을 현금복지라고 단어만 바꾸면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느낌이 나게 되는 거예요. 현금복지, 현금복지는 뭔가 좀 퍼퓰리즘적인 복지 아닐까? 그냥 쓰면 없어지는 그런 돈 아닐까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저는 프레임 싸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이 있죠. 그 코끼리는 미국 공화당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그 민주당은 당나귀가 상징하는 동물이고요. 그런데 이 조지 레이코프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분이 한 책 이름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공화당의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은 나쁘다라고 말하면은 그 공화당의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 코끼리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현금복지라는 프레임이 있고 기존에 토건 예산이다 라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단어인데 십수년 전에는 토건 예산이냐 아니면 사람 예산이냐 라는 진보 진영에서 만든 프레임이 힘이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SOC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서 그 사람 예산을 현금복지로 바꾸고 토건 예산은 생산적 예산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프레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만든 프레임 세팅인데요. 사실 사람 예산이나 현금복지나 그렇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 예산은 좋지만 현금복지는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프레임 싸움에서 져서 그냥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쪽은 언제나 프레임 세팅에 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SOC 예산은 반드시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복지도 필요하고 현금 복지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현금 복지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의 예산 지출을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